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중요한 뉴스인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다고 해요. 아직 통과한 건 아니죠. 연내 FDA 3상 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게 뜨고 미국 정부가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선 계약을 체결을 했죠. 우리나라도 산다 안 산다 말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글로벌 경제의 경기 아니면 금융 주식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머크 약을 보면 코로나 걸리면 몰누피라비르 이 약을 먹으면 한 50%의 확률로 중증으로 안 가고 입원을 안 해도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굉장히 높죠.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3상까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약국 가서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죠. 약 이름은 뭐 몰류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몰류를 먹으면 그냥 높은 확률로 치료가 되는 이런 날이 오는 거죠. 만약에 되면은 저게 나오니까 박살났죠. 야, 와 이거 진짜 가슴 아프게 빠졌는데 바이오 섹터가 박살이 났어요. 저 약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큰 뉴스예요. 생각보다 큰 뉴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에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약이 없는 거거든. 백신을 왜 그렇게 맞아요? 독감 예방주사는 여러분들 안 맞아도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그거 걸리면 약 먹으면 되잖아. 약 먹으면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아프기 싫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맞는 거고 아니면 좀 고위험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걸린다면 생각하지 뭐 이게 되는데 코로나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는데 만약에 정말 저게 제대로 된 약이면은 코로나의 위기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바이오가 박살이 났습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적으로 빠졌거든. 그날 12%가 나갔어요. 여기도 거의 뭐 7, 8% 이상 나갔는데 저 뉴스가 나오기를 전후로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20%가 날라갔어요. 셀트리온 3개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시가총액이 3개사에서 6조 7천억이 날라갔는데 셀트리온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충격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들 대표적으로 가슴 아픕니다. 부강약품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뭐 임상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하한가 맞았어요. 거의 하한가. 27%가 날라가면서 저게 만약에 나오면 게임이 끝나버리잖아요. 난 지금 게임 열심히 해서 보스전 준비하고 파밍하고 있는데 뭐야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거 이미 잡았는데? 나 지금 파밍하고 있는데 그거 잡았다고 하면은 자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 갑니다.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국면을 어떤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약의 효력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되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정부가 저기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사망 위험에 50% 감소 50% 잘 모르겠다. 80% 정도 감소가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주겠죠. 물론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가 없었냐? 사실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렘데시비르가 있긴 한데 이거는 특정한 환자의 특정한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준 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고 쓰기도 어렵고 공식적인 공인된 게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다는 거고 그럼 사실은 독감계에도 게임 체인저가 있었습니다. 저도 걸려봤어요. 저는 걸렸는데 걱정은 안 했죠. 왜? 타미플루 먹으면 됩니다. 이거 끝내주던데요. 걸려서 진짜 해롱해롱해서 와 정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미플루 딱 먹으니까 아침에 먹으니까 한 저녁 되니까 살 것 같아. 효과 끝내줘요. 이게 없었으면은 독감을 끝까지 몸으로 버텼어야 할 텐데 타미플루 먹으니까 끝내줬는데 이게 1996년에 미국 길리어드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나중에 2000년대 이후로 정말 슈퍼 약으로 변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1996년이란 거예요. 생각보다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1996년 이전은 독감 걸리면 위험했다는 거죠. 독감 걸리면 1번 몸으로 버틴다. 2번 뭐 이렇게 약간 증상 완화하는 해열제나 진통제 이런 거 먹으면서 몸에 자체적으로 날 때까지 버텨야 되던 게 과거 독감이었는데 그러니까 위험했죠. 근데 이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된 이후로 이제 독감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시대가 왔죠. 옛날에는 백신이었어요. 백신. 독감 백신을 맞아야 했죠. 안 맞으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으니까. 자, 근데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바이러스 억제제인데 몰누피라비르 가격이 90에서 95만 원이에요. 이거 원가도 나왔어요. 글로벌 라이브에서 나왔는데 원가는 2만 원입니다. 판매가는 95만 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못하죠. 야 이거 뭐라고 어떻게 연구비가 얼마가 R&D가 이게 얼마가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가는 여기 안에는 그 밀가루 같은 그 약재는 2만 원인데 이걸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데 R&D 만드는 비용이 그래서 95만 원에 팔아요. 40배가 넘죠. 50배가. 근데 이 가격에 이거보다 약간 싸게 미국이 1조 4천억을 선구매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낮추라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마 당분간은 하나에 95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올 것 같은데 한 8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 가격에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들어오면은 코로나19 걸렸을 때 아마 보험이 되겠죠. 보험 처리가 될 테니까 개인은 없겠지만은 국가적으로는 되게 많이 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질병청은 지금 선구매를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백신은 조금 늦었지만 코로나 치료제는 조금 빠르게 가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치료제라는 게 얼핏 생각하면은 아니 그거 약 만들면 되잖아. 그게 연구해서 만들면 몇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현대의학상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 치료제는 대부분 세균. 균 치료제는 그래도, 균은 바이러스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균은 그래도 생명체니까 여기를 뭘 이렇게 컨트롤하는 건 되는데 바이러스 치료제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바이러스도 생명이긴 하죠. 바이러스 얘기를 조금 드리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건 1890년대. 유명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교과서에서 배웠죠. 모자이크 모양이 된 병이 걸렸는데 추출해보니까 균이 아니더라. 뭐지? 하고 이걸 짜내보니까 넣으니까 옆에 놈 걸리더라. 아, 이게 독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독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얘들은 요만큼 펐는데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증식을 하더라. 아, 그래 독이 아니구나. 독도 아니고 세균이 아닌 뭔가 있다 해서 발견한 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뭔지를 알게 된 거는 1939년, 1940년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 등장한 이후에나 뭔지를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세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왜냐? 세균은 1676년에 처음 발견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길죠. 현미경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파스텔 아저씨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세균 잡는 항균 물질은 1910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194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아는 항생제가 등장을 해요. 뭐 페니실린 뭐 이런 게 등장을 하죠. 실제로 세균 잡는 물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항바이러스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0년대까지 거의 없어요. 한 30년 전까지, 20몇 년 전까지 바이러스에 대해 약물이 잘 없어요. 잘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 입술 헤르페스가 나한테 바르는 거, 입 찢어진데 아시클로버 이런 게 1970년대 몇 개 나왔을 뿐이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나왔던 비극이 이거죠. 1918년에 여러분이 아는 스페인 독감, A형 인플루엔자 H1N1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원인을 몰랐어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출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누워있는데 도대체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독감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다. 그래서 뭔가 치료를 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죽었던 이유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1939년에 아까 이제 바이러스가 30년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왜 죽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치료제가 없었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페인 독감이 뭐 18억 명 중에 5억 명이 감염되고 27%가 감염되고, 사망자가 지금도 뭐 코로나가 이 숫자를 넘었네 안 넘었네 하고 있잖아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러다 1920년에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거죠. 집단 면역으로 죽을 사람 다 죽었다, 걸릴 사람 다 걸려서 스페인 독감이 뭐 없어졌다, 이게 집단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1919년에 원인을 알지 못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아프냐?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실험도 했답니다. 쟤들이 왜 아플까? 무슨 실험을 했냐? 죄수 62명을 불러서 도대체 왜 아픈지 알아보려고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스페인 독감 걸린 이런 거에서 눈에서 눈물 채취하고 귀에서 귀지 뽑고 입에서 침 한 다음에 이 독감 희생자들의 또 허파 조직 같은 거 떼서 죄수들한테 막 발랐대요. 넣고 먹고. 그런데 죄수들은 멀쩡했다. 실험하던 의사만 죽었다. 그렇죠. 이게 균이었으면 백방인데 바이러스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기 때문에 실험하다 의사만 죽고, 죄수들은 뭐야? 이거 살았죠. 사면 받았어요. 아, 기가 막히게 인생을 건 베팅을 했다 진짜. 그래서 미국 팀이 포기를 했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걸 넣어도 안 걸리니까, 균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죄수들이 무사했던 이유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언제 밝혀지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언제 밝혀질 것 같습니까? 왠지 현대 과학을 생각하면 금방 밝혀졌을 것 같잖아요. 1997년에 정체가 밝혀졌고요. 염기 서열이 나온 건 2005년이에요. 최근이에요. 최근.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질병이었죠. 질병. 스페인 질병. 뭔지 모르는 뭘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팬데믹이 있던 사건. 그 전에는 몰랐어요. 2005년이면 뭐 엊그제잖아, 엊그제. 아, 물론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는 아시죠? 뭐 그것까지 설명은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재밌는 영상이나 하나 봅시다. 조그만 게 바이러스죠. 이게 세균이고. 이건 그래픽이고요. 그래픽. 실제로 저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세계는 외계인이 만든 게 확실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얘 얘기를 하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박테리아 파지. 야, 누가 보더라도 착륙선 아니냐, 착륙선. 슈 내려와서 뿅 쏘는 게 착륙선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 세균 킬러로 불리는 얘인데, 얘가 바이러스죠. 자, 근데 믿거나 말거나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약, 소위 말해 약이 있는 거는 2020년 사이언스 타임스 나오는 건데요. 9종이랍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헤르페스, 그 다음에 HIV, 에이즈, 몇몇 있는 거, B형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약이 있는 바이러스가 몇 개 안 돼요. 전 세계 바이러스가 몇 종일 텐데 어마무지할 텐데 그 중에 딱 9종만 약이 있고 대부분의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갖고 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감기는 약이 없다. 감기 약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노벨상이에요. 그냥 받아요. 그냥 제가 줄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이거 200종까지 필요 없고 요 리노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얘가 뭐 감기 한 30% 된다 그러잖아요. 얘 치료제를 만들었다. 아, 노벨상이지 않을까? 이거 떼부자 같은데. 만약 저걸 만들면 내가 특허를 내서 감기 약을 만들면 감기는 그냥 버티는 거죠. 날 때까지. 해열제 먹고 뭐 누워있고. 쉬어라 감기다 이러고 낫는 건데 만약에 저 뭐 리노바이러스인지 몸 바이러스인지를 지금 코로나 치료제처럼 만들어서 웬만큼 잘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떼부자가 아닐까? 근데 웃긴 거는 지금까지도 저 리노바이러스가 어떤 형상인지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럽니다. 2013년인데 리노바이러스 C형의 존재가 뭐 이제 와서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많이 도전을 하는데 치료제 후보 물질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뭐 2013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고 세균은 아니죠. 세균은 웬만한 애들은 페니실린 맞으면 뭐 가시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은 없고 대부분 백신으로 천연두 같은 거. 천연두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유명한 무슨 뭐 제너가 여기다 뭐 넣고 했잖아요. 천연두가 박멸하는 그걸 바이러스 백신으로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이제 공포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제가 개발하는 게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932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백신의 원리야 뭐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면 얘를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 약간 딴 얘기인데 세균은 배지에 넣고 양분 주면은 배양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아까 보셨지만 어떤 세균 안에 들어가서 자가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러스 대량 배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 기술이 없었대요 처음에. 1930년에 기술을 만드는데요. 계란 안에다가 바이러스를 뿅 넣으면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증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지금 현재도 독감 백신 같은 게 다 계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이 계란에서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운 다음에 계란 깨서 정제하는 그걸로 백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되는 게 독감 백신 하나를 만드는데 유정란 1개에서 2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마다 계란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1년에 수억 명이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란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가 매년 백신 맞을 때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 모든 백신은 아니죠. 특정 백신들만. 요즘 백신은 mRNA 백신 그래서 유전자 조합으로 만드니까 그런 애들이 이렇지 않지만 배양한 애들은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기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유명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됩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바이러스.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바로 그 바이러스가 뭐였냐면 1981년에 에이즈. 너무나 유명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렇게 왜냐면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해봐야 독감인데 독감 말고는 우리한테 막 치명적으로 오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감기 같은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낮았는데 에이즈는 이게 너무 유명했어요. 너무. 우리나라도 다 알잖아. 에이즈가 등장을 하면서 이 치사율이 뭐 80% 이상을 찍고 걸리면 간다. 게다가 하필 또 이게 안 좋은 이게 그쵸? 그거 하여튼 전파를 희한하게 해요 이놈이. 뭐 호흡기나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희한하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을. 그거 좀 그쵸? 이 러브러브한데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유명해요. 전 세계를 휘감으면서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가 되니까 너 공포심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잘못 타고 다니다가 이거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럽니다. 1980년부터 바이러스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구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에이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되면서 바이러스 치료제 엄청난 돈과 인력이 그때 이제 옛날에는 걸리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제가 있냐? 있긴 하죠. 근데 완치제는 아니고 뭐라 그러지? 마치 당뇨처럼 뭔가 갖고 가는 완치제는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치료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에이즈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평생 갖고 가는 거. 자 그런데 1996년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타미플루가 등장을 하고 드디어 독감에 약이 생겼고 독감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럼 1996년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리면 참는 거죠.
거죠.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 약이 생겼는데 1996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가 타미플루가 나오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게 또 전 세계에 유행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신종플루 그래갖고 신종플루 걸리면 뭐 엄청 아프고 뭐 전 세계를 휩쓸 것처럼 그랬는데 글로벌 팬데믹이 안 됐죠. 약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됐죠. 대충. 이게 일종의 비슷한 바이러스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림없이 걸려갖고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이 안 됐는데 이번 코로나하고는 인플루엔자 또 다르니까 이번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온 게 아니죠. 이거 유명하죠.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한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코로나라고 한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 이름을 넣는데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온 게 아니에요. 스페인은 억울하죠. 왜 스페인에서 온 게 아니냐. 이게 나오지만 냉전 시기는 언론 통제를 했다. 서로 냉전 너무 우리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처음에 나왔는데 미국, 영국은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어요. 그래서 야 옆나라 망했어요 이러고 상세하게 보도했더니 나중에 이름이 지네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남의 불행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어머 쟤네 망했어요. 어머 1000만 명이 걸렸대. 얘들아 걸리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 이름 붙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얘기일 때는 좀 억울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막 황색 타블로이드처럼 쟤네 막 걸리면 죽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뭔지 몰라요. 뭐 1000만이 죽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프랑스 독감이라고 했대요. 프랑스 독감, 영국 독감, 쟤네 거니까 쟤네 거. 저거 프랑스 독감이야, 영국 독감이야 맨날 쓰는데 그 기사 나오는 데는 스페인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스페인을 통해서 정보를 아는 거죠. 스페인만 얘기를 줄창게 되고.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드리지만 그 다음에 불행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신나서 썼다가 100년까지도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것도 딴소리긴 한데 타미플루의 원료 물질이 팔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중국 요리에 향신료로 쓰인대요. 여기서 추출한 걸로 쓰여서 그래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그 우리 부장님하고 본부장님들이 맨날 하던 얘기가 오양장국 먹으러 가자. 중국집에 그거 먹어야 신종플루에 낫는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중국 요리에 그 팔각 그거 넣으니까 이게 타미플루의 원료다. 이 때문에 좀 갈아 넣는 거니까 후추 같은 거죠. 후추 같은 거 넣으니까 오양장국 먹으면 된다 해서 맨날 시켜 먹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저 대도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다고 하고요. 너무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 원료를 추출해서 뭐랑 섞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성 과정을 거쳐서 뭐 만드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나오면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해예요. 여기서 가서 열심히 오양자국 먹어야 택도 없고요. 효과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타미플루가 나와서 독감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독감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되듯이 정말 머크에 먹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되건 딴 애가 되건 만약에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게 나오면은 정말로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독감의 예를 보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야, 뭐 치료제 맨날 나오고 백신 맨날 나오는데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냐? 좀 다르죠. 백신하고는 좀 다르고 치료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무기인데 드디어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으니까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 될지라도 내달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까지 추진이죠. 내달 9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염자가 확진자가 만대로 들어가더라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딱 등장을 해서 물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확진자가 늘어날지라도 치료제를 먹으면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만약에 80%의 확률로 90% 확률로 낫는다. 그러면 가뜩이나 치명률 0. 몇 %인데 8, 90%면 그것까지도 날려버린다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굉장히 특이한 체질 아니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제가 나오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 이제는 정말로 back to normal 할 수 있는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주가가 움직이겠죠. 일상회복위원회가 금주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뉴스죠. 위드 코로나가 드디어 한 달도 안 남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저게 딱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투어 지금 다 출근했죠. 야놀자 하나투어 손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야 대박일 것 같다. 야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만약에 진짜 되면 근데 문제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되죠. 얘들 야놀자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잠깐만 우리가 지금 2년 손가락 빨았는데 야 요거 대박이다. 요거 대박이라고 생각하니까 둘이 손잡았습니다. 숙박 여행업 1위간에 손잡고 많이 해먹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쵸 대박일 것 같긴 합니다. 저부터 일단 급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드디어 리오프닝이 작년 한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관련된 거에 시선이 쏠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니까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